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V 팩트체크팀입니다. 지난 11월 4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제62대 총학생회 선본 자정 김지은 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닉네임 장두노미는 제39대 사회대 학생회 선거가 이뤄지던 3월 당시 총선관위장이었던 김 후보가 선본 호미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사회대생 A에게 고발을 사주하고 사회대 선관위에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관한 4차례의 입장문 및 1차례의 질의응답문을 발표하며 고발 사주 및 선거 개입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SUV 팩트체크팀에서는 김 후보 입장문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 후보 해명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관련 인물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기간 중에는 당사자인 김 후보의 반론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학내 언론으로서 최대한 보도윤리를 지키고자 보도 시점이 투표 종료 시점보다 앞설 수 없었다는 점 하구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용규 당시 사회대 선관위장을 만났습니다. 장두노미는 김 후보가 박용규 전 사회대 선관위장을 통해 호미에 대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용규 전 선관위장은 적어도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 후보의 해명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던 사전 선거운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총선관위 측에서 징계를 결정한 이후 사회대 선관위가 징계 수위를 논했지만 선본 내 21학번의 존재에 관련한 징계에 대해서는 김 후보로부터 세칙과 증거만을 전달받았을 뿐 사회대 선관위 내부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모두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 호미가 이제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시작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나 이런 건 좀 세칙에 어긋나지 않냐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세칙이 없는 것은 또 분명하지만 또 이게 내가 세칙에 뭔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마무리하기에는 또 사안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난 거고 잘 모르니까. 저희 공식적으로 그 후보님께 연락을 했던 거는 아니고 이제 총선관위에서 징계를 하라고 결정이 된 거고 그 징계 수위를 저희 사회대 선관위가 정하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걸 논의하면서 이제 21학번은 저희가 총선관위 유권 해석을 요청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 이 징계 앞에 그 사전 선거운동 그쪽 부분은 저희는 징계를 얼만큼 할 건지만 결정을 하는 거고 21학번은 이걸 징계할지 말지부터 하게 된다면 얼만큼 하게 될지 그런 이제 논의들을 이제 했던 거고 총선관위장님과 앞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1학번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총선관위장님은 총세칙에는 그 선본 구성 이전에 한 것도 소급해서 그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총세칙이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서 그럼 제가 구체적인 세칙을 좀 내용을 공유를 저한테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몇 조 몇 항이 뭐 어떻게 돼 있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그거를 사회대 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그 2학번 활동에 관한 증거도 뭐 총선관위장님이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이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 제가 뭐 그 카톡 사진도 주실 수 있냐라고 해서 그 세칙과 그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카톡 증거 이거를 주셔서 제가 사회대 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우리의 판단을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논의를 다시 했고 일단 총세칙도 총세칙이지만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판단이 이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네, 뭐 저희가 김 후보님이 주신 걸 뭐 제보자 A를 통해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에서는 뭐 잘못된 해명이나 입장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용규 당시 사회대 선관위장은 징계에 대한 호미의 항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본 측에서도 이제 그때 상황을 인지하셨고 이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계속 이제 회의를 이어나가던 중이었고 이제 저희 차원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정부한테 이제 당시에
보이스톡으로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보이스톡 개인톡으로 처음 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정우부님과 저의 연락인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정우부님께서 혹시 이거를 그룹콜 형태로 바꿔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그 자리에서 그룹콜 형태로 바뀌어서는 뭐 선관위원은 저 혼자, 그 선본 측에서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호미가 이후에도 반박을 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전화라는 좀 비공식적인 수단으로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셨고 어떤 사안으로 논의되는지도 알고 계셨는데, 이제 뭔가 선본상 연석회의나 그런 아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그 입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의 좀 반박은 약간 유감스러웠다는 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항의가 있었고, 사실 뭐 그 정 후보가 직접 선관위장한테 늦은 시간,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도 원래는 일반적이지 않고 원래 선본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고, 또 그게 더군다나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약간 세 분이서 좀 고압적으로 하는 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는 최다빈 당시 사회대 선관위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다빈 전 위원은 김 후보가 에브리타임 등에서 사회대 선관위의 장주호미의 폭로와 관련된 입장문을 작성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이후 3인의 사회대 선관위원을 대표해 입장문을 게시했던 인물입니다. 에브리타임 댓글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최다빈 전 위원의 입장문 작성에 김 후보가 관여한 바가 없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후보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최다빈 전 위원은 김 후보의 해명에서처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장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일단 그 입장문 자체를 제가 작성을 했고요. 사회대 선관위의 어떤 사실관계다 보니까 제가 쓴 입장문을 한 차례 확인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두 분 외에 다른 분과 입장 표명문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내지는 입장 표면에 대해서 상담을 한 바는 저는 없습니다. 저희가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입장문에서 이제 사회대 선관위에 좀 강하게 입장 표명 요청을 하셔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사를 여쭤봤고, 피드백 자체도 사회대 선관위원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용규 전 사회대 선관위장도 최다빈 전 선관위원과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제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다빈님께서 그 입장문을 낸 건 저희 사회대 선관위 내부의 매우 독립적인 판단이었고, 더군다나 그 입장문 자체도 다빈님께서 매우 독립적이고 그 어떠한 요구나 뭐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서 본인이 가장 아는 사실을 명확하게 썼다, 이렇게 다빈님은 지금 아무런 직책을 맡고 계시지도 않고 가장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시 저희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다빈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빈님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대 선관위 활동을 할 때도 실제로 저희 어떤 징계 공고문이라든지 뭐 저희 입장문 같은 거 문안은 다 다빈님이 사실 맡아서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이번 일에 대한 문안도 다빈님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제가 다빈님이 쓰시고 그 내용을 확인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사회대 선관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뭔가 잘못된 게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 외에는 뭐 다빈님께서 뭐 생각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제가 뭐 이렇게 수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김 후보 측에서 뭐 이런 거를 뭐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면 그걸 입장문에 뭐 다빈님이 쓰시더라도 제가 뭐 어떤 모종의 압력 같은 걸 넣어서 이런 거는 좀 빼라 뭐 아니면 이런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저는 그 말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울러 3인의 선관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상원 당시 사회대 선관위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제40대 사회대 정부학생회장 선거 시행세칙으로 인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알립니다. 김 후보의 해명문에는 사회대 선관위원 외에도 당시 호미의 정후보였던 서영인 제39대 사회대 학생회장과 호미의 선본장도 등장합니다. 김 후보는 해명문에서 서영인 당시 호미 정 후보와 줌 대화를 하면서 선본 내 21학번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호미 선본장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칙 위반임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후보는 문의가 들어온 상황에서 알면서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에 위반된다는 생각에서 사회대 선관위에 해당 카톡을 증거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며 첫 번째 해명문을 통해 당시 사회대 선본 호미 선본장과의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호미 선본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본장은 카카오톡 캡처 공개는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저랑 카톡한 내용을 사용한 게 조금 저한테 허락 없이 쓴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저랑 이제 카톡을 할 때 이미 사회대 선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상태였으며 그렇게 21학번 선본원을 모집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도 이미 그 21학번 선본원의 가능성을 알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솔직히 조금 아니라고 보기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공개 선본을 모집하고 있던 서영인 제39대 사회대 학생회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바빴어가지고 막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충분히 말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미는 공개 선본 모집을 통해 만들어진 선본인데요. 서영인 당시 호미 정 후보는 공개 선본 모집용 익명 오픈 채팅방에 김지은 후보가 들어와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반한 비판은 좀 근거가 좀 다양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자신의 친구랑 공개 선본에 대해서 비판한 거를 저한테 그대로 복붙을 해서 보여주셨었어요. 이 텍스트를 보면서 진짜 이분은 공개 선본을 정말 감정적으로도 혹은 이제 회칙적으로도 뭐 기술적으로도 그냥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좀 알게 됐었던 거죠. 실제로 쓰셨던 표현들이나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의견을 말하는 겁쟁이로밖에 안 보인다. 그다음에 뭐 막 그 전까지는 뭐 가만히 있다가 일 터지니까 익명의 뒤에서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변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뭐 투표로 이루어진 결과를 왜 그 사람들만 탓을 하는 거냐. 뭐 정책 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 뭐 선거 기간에 뭐 선거 운동을 하진 못하지만 선본원이 아니어도 선거 지지 발언이나 반대 발언도 가능하고 뭐 운영위원회에서 불신임 선언도 가능하고 뭐 학번 단위에서 불신임 선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방식 하나도 시도하지 않았으면서 애타의 익명으로 비판 혹은 비난밖에 있었던 것뿐인데 왜 학생회를 하는 사람들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 눈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시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익명 뒤에서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거기에서 김지은 씨가 자기가 총선관위장을 하신다는 소식을 이제 저희가 듣고 그 톡방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사회대 선관위가 총선관위로 유권 해석을 보냈잖아요. 소식을 듣고 이게 굉장히 힘들겠다. 이미 총선관위장을 맡은 사람이 사회대 선관위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도 사건을 접수를 한 셈이고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직함 밝히시고 뭐 증거도 열람하고 증거도 제공하고 뭐 각자의 이렇게 주장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사실 결정을 내리신 경향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본인이 뭐 유권 해석만 했을 뿐이고 뭐 징계는 사회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신 걸 제가 봤어요. 회칙상으로 총선관위 유권 해석을 사회대 선관위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은 총선관위 회의였던 거죠. 근데 그 회의에서 저희가 어떤 변론권도 보장받지 못했었어요. 사회대 선관위는 총선관위 유권 해석을 따라야 한다라는 단문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의 제기를 기각을 하셨었거든요. 네. 유권 해석이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본이 뭐라고 이의 제기를 하던 간에 사회대 선관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속력
가지는 결정을 내린 청선관이 유권 해석을 거스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솔직히 김지은 씨가 징계를 한 셈이라고 보였죠. 예. 이와 관련해 서영인 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저뿐만 아니라 제 지인들, 겹치는 지인들에게도 계속 서영인이 총학생회장 나가냐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거는 그냥 아예 나간다는 식으로. 문제는 이런 견제가 저의 어떤 의도나 행동들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의미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미 사실 제 지인들이나 혹은 이제 학생회에서 좀 활동하신 분이면 김지은 씨가 저를 굉장히 경쟁자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당연히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관계는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동안 오픈 채팅이나 그런 데서 보이셨던 그 임지은 후보의 모습이나 제 지인들에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에 SUB 팩트체크팀에서는 카톡 전문을 요청했고 제공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준호위가 김 후보에 관해 주장한 고발 사주나 징계 가이드라인 제공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터뷰를 통해 김 후보 해명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김 후보의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SUB 팩트체크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